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놀라운 과학 원리를 전해드리는 자유분방 과학쇼 다락방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은 혹시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4월은 과학의 달. 그렇죠. 과학의 달. 우리가 원하는 과학의 달. 1년 내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6월은 무슨 달일까요? 혹은 보온의 달. 역시. 정부에 계신 분이 나오셨네요. 정부에 계신 분이 나오셨고. 그럼 9월은 무슨 달일까요? 9월. 9월은 독서의 달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 달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중에 5월은 유독 사랑을 좀 강조하고 있죠. 가정의 달.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달, 근로자를 사랑하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어린이를 사랑하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렇죠. 다 알죠. 어버이를 사랑해야 되며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을 과학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분방 과학쇼 다락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에 관한 이 과학 원리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자, 평소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퀴즈를 좀 드릴 것입니다. 자, 본인과 생각이 같으시면 손 거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거수할 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첫눈에 딱 봤어요. 사랑이야. 금사빠. 여기 혹시 우리 남자분들은 사랑 굉장히 오래전에 하셨을 것인데 그리고 여자분이 유일하게 사랑에 첫눈에 반한다고 생각. 지금 남자친구 있나요? 네.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시죠? 의외인데요? 의외인데요? 그 남자친구를 첫눈에 딱 봤을 때 이거 사랑이구나 라는 걸 느꼈나요? 아니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반했어요. 그걸 털었구나. 이거에 넘어갔구나. 널 첫눈에 보자 반했어. 이렇게. 하하. 정답을 말씀드리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통계학적으로 봤듯이 남자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요. 자, 우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소개팅이나 미팅을 갑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맞선도 있어요. 맞선도 있고 선을 본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흥미로운 얘기인데 사람이 딱 이제 딱 봤습니다. 상대방을 처음 딱 봤어요. 맞선의 자리에서, 소개팅의 자리에서, 미팅의 자리에서 딱 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호불호가 결정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까요?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 괜찮은데 이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뭐야? 이게 호불호가 딱 결정되는 시간은? 3초, 10초, 3초. 그 홍란 작가의 저서에 보면 사랑에 빠지는 7초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7초 법칙. 2초는 외모. 그리고 5초는 목소리. 그래서 7초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된다고 합니다. 딱 봤을 때 2초면 눈 벌써 스캔 뜬 거죠. 2초, 1초, 다게 5초는 듣는 거예요. 그럼 7초 안에 여기서 괜찮은데 호불호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지만 이걸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연구를 해봐야 되고 또한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딱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중력과 같은 끌림을 쫙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적응 진동자라는 얘기를 해요. 야, 사랑이란 얘기를 하는데 적응 진동자. 우리가 연인끼리 이제 소개팅 하는데 저한테 적응 진동자가 느껴지나요?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한다고 저한테 강한 중력을 느끼시나요? 그러면 돌을 나십니까랑 비슷한 거죠. 저한테 적응 진동자가 느껴지나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쉽게 과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딱 봅니다. 그러면 평상시랑 좀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했을 때,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굉장히 사랑한 지 한 30년 전 같은데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했을 때 몸 상태가 달라지죠. 행동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예, 저도 결혼한 지 한 10년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연애를 할 때 제일 크게 달라졌던 것은 굉장히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메시지를 확인하죠. 그리고 막 엄청 부지런해지고 막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계속 웃어요. 막 웃잖아요. 그럼 막 계속 휘파람을 그리 불어. 그죠? 샤워하면서도 불고 막 응가하면서도 불고 다 계속 막 불고 뱀 나온다고 우리 엄마가 막 뭐라 그러고 모든 일에 또 막 의욕이 생겨요. 막 강의도 잘 되고 막 의욕이 생깁니다. 그 마치 뭔가에 중독된 것처럼. 자, 이 모든 행동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이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화학적 물질인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호르몬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세요. 아드레날린, 그렇죠. 아유,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요즘에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는 일들이 많나요? 화가 많이 나신다는 거죠. 여기 화병이 막 아드레날린이 막 차고 있는 거고, 테스토스테론 여성분이신데 남성 호르몬에 관심이 많으세요.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장이 콩콩 뛰고, 막 사랑에 빠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뱅글뱅글 돈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신체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이 신체 변화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신체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이 사람 사랑에 빠진 거야?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부의 생물학자들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요, 호르몬으로 정의를 합니다. 호르몬. 자, 이런 호르몬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몸에서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입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지금 혹시 사랑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몸속에서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호르몬, 쾌락의 도파민. 자,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뇌에서 쾌락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할 때, 도박을 할 때,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사랑에 빠져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막 상대에 대한 열정과 정열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생물인류학자인 헬렌 피셔 박사님이 계세요. 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에게 집중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호르몬은요, 연애 초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랑에서도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자, 두 번째 호르몬, 사랑의 옥시토신 그리고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요, 마음을 평온하게 해요. 그리고 커플을 결합시키는 어떤 사랑의 묘약과 같은 그런 화학 물질입니다. 즉, 옥시토신의 핵심은 결합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자, 만약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내가 지금 연인과 같이 막 영화도 보고 싶고 막 같이 이제 저녁에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서는 무엇이 옥시토신이 막 그냥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얼굴이 길어서.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혀가 꼬이는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 아드레날린을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자, 교감신경이라는 것과 교감신경 나오면 꼭 교장신경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교감신경이 있으면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언제 작동하냐면 화나거나 흥분하거나 열받았을 때 교감신경이 막 작동을 합니다. 그 교감신경 말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아드레날린이에요. 손에 땀이 나고 입이 마르면서 말을 더듬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났을 때 이렇게. 자, 네 번째입니다. 매력의 면역 유전자. 자, 면역 거부 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 세트라는 것이 있어요. 자,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신체 조직과 침입자를 구별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지요. 이들 유전자의 생성 물질은 뭐 땀이라던가 채취 그리고 침을 통해서 외부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면역 체계가 나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을 때, 큰 차이를 보였을 때 내가 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왜? 이들이 결합해서 낳은 자식이 이쪽 면역 체계와 이쪽 면역 체계가 더해져서 좀 더 건강한 자식을 낳았겠다라는 어떤 본성으로 나와 면역 체계가 굉장히 다른 이성의 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우리 몸의 채취로도 이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후각적으로도 이성에 끌릴 수 있다는 것, 뒷받침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도대체 나라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두 분의 박사님, 이 아서 아론 박사님과 이 도널드 너틴 박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1974년에 진행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실험이냐면 이 캐나다에 이제 카필라노 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에는 두 개의 다리가 딱 있습니다. 첫 번째 다리는 폭이 좁아요. 길이가 140m, 높이가 70m니까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심하게 흔들리는 다리입니다. 두 번째 다리는 높이가 3m고요. 아주 단단한 삼나무로 지어져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다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다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리에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18세에서 35세에 해당하는 남성들이 이 두 다리를 건너오게 합니다. 자, 남성들이 이 두 다리를 건너오다가 저기 멀리서 여성분이 다가옵니다. 쫙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면서 그 중간 지점에서 여성분들이 어떤 설문을 합니다. 그 설문을 딱 하고 나중에 설문에 대한 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라고 전화번호를 던져줘요. 야, 예나 지금이나 1974년에도 지금도 작업의 방식은 똑같아요. 전화번호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지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첫 번째 다리는 굉장히 흔들렸던 다리지요. 흔들렸던 다리를 지나간 남자들 중 50% 이상이 그 여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단단한 삼나무로 이루어진 그 단단한 두 번째 다리에서 의 남자의 12.5%만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교감신경에서 나타나는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효과를 바로 흔들다리 효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심하게 흔들린 다리에서 이 남성들이 더 많이 전화를 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서웠잖아요. 무서우니까 떨렸잖아요. 두근거렸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나왔잖아요. 그 아드레날린이 그 여성에게 호감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내가 얘를 꼬시고 싶어. 꼬시고 싶으면 어딜 가요? 흔들다리가 아니라 나랑 사귀어줘 막 이런 게 아니라 안 하면 죽어버릴게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어디? 공포 영화를 본다거나 놀이동산을 막 가가지고 막 태우는 거야. 무조건 막 잡아 태워. 막 나 믿어 막 잡아 태워. 그리고 막 랩포치를 즐기면서 시간을 할애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호감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난리 나겠네요, 이번 주. 이번 주말 놀이동산에 전부 다 시작한 커플들이 꽉 차겠는데요. 이거 타야 돼. 너 날 좋아하려면 제가 타야 돼. 막 흔들다리 가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분 없으시죠? 몇 분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는데 아니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함께할 수 있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확률을 좀 높일 수 없느냐 이거죠. 내가 그냥 아무나 막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결혼할 상대를 좀 확률적으로 높이자. 또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그 스위스 베른 대학에 있는 이름이 어려워요. 클라우스 베데긴트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성들에게 비슷한 나이의 남성들이 입었던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땀이 젖은 셔츠를 티셔츠를 여러 장 주고요. 냄새를 맡게 합니다. 여자들이 그 티셔츠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좀 괜찮다 라고 하는 그 티셔츠를 골라서 면역 시스템, 유전자를 분석하게 됩니다.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시스템이 큰 차이가 있는 이성을 선호한다는 것. 자, 이제 정리해보면요. 이 사랑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화합물 군단이
이 단계별로 관여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오묘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어떤 화합물 군단들이 작용을 해서 사랑의 단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얻어낸다는 것, 생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과학으로 표현합니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많이 사랑하는 거고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적게 사랑하는 거. 나중에 커플들이 좀 느슨해졌어. 그러면 우리 피 검사 한번 하러 가. 우리 호르몬 검사 할 때 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호르몬 검사 저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세요. 서로 연인끼리 피 뽑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네? 네가 더 많이 사랑해.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검사하면서 사랑을 파악하는 시대도 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쪽을 한번 와주시고 저기 장막이 거치면서 아주 아리따운 여성분의 실루엣이 보일 것입니다. 걷어주세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았죠. 자, 이 두 분의 여성과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1번 여성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1번. 자, 먼저 1번 여성분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이름 얘기해 주세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주세요. 상단아, 미자야. 네, 이름을 감추시네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인 같은데 이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과학 공부를 잘하셨나요? 도코멘트 하겠습니다. 비밀이 많으신 분이에요. 실루엣에 가려져서 그냥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과학 성적도 몰라요, 다 몰라요. 노 코멘트. 자, 그럼 딱딱한 분위기를 어떤 전환하는 차원에서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재밌는 얘기 하나 뭐 해주세요. 그러면 네. 왕이 넘어질 때 내는 소리는? 예? 킹콩. 하하. 로봇이신가요? 왕이 넘어질 때 내는 소리는 킹콩. 하하하하. 네. 아주 4번 스타카토로 하하하. 아주 굉장히. 자, 1번 여성분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셨죠? 2번. 자, 2번 여성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 나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다 니네 둘 다 왜 나왔어? 하나도 얘기하려고 하면 자,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지금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했어요. 그죠?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노래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어차피 실루엣에 처져 있으니까 노래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미지 관리를 위해 노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쟤네 왜 부른 거죠? 쟤네 왜 불렀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네요. 네, 하여튼 그러면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 뭐 있나요? 장점. 장점이요? 그럼 제가 랩을 해보겠습니다. 그 봐요. 제가 안 시켰으면 저런 거 꼭 해요. 그럼 준비해온 거죠. 집에 오면서부터 어떤 랩을 할 건가? 자, 랩을 한번 해보세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지 마. 저게 랩이군요. 이 두 분들 중에서 잠깐이었지만 호감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라고 하는 번호에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실루엣에 조금이라도 호감을 느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주세요. 도코멘트 하겠습니다. 킹콩. 하하. 남자는 올표인데요. 자, 남자는 거의 올표예요. 그러면 2번 여성분이 좀 호감을 느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 이미지 관리를 위해 노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네, 남자분은 거의 두 분이고 여자분들이 왠지 호감을 느꼈네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가요? 이렇게 우리가 호감이라는 걸 느낀다.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호감이라는 걸 느낀다는 것도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무엇 때문에? 호르몬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어폰과 핸드폰을 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 지금 이 두 분의 개인적인 답변이 아니라 바로 이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대폰이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네, 즉 제 목소리를 듣고 이 안에 있는 휴대폰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어쩐지 버릇이 없었죠. 그죠? 나이를 물어보면 숫자에 불과하다느니 우리는 바로 인공지능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인공지능과 그리고 사람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시대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렇게 앞으로도 자유분방 과학쇼 이 다락방은요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즐거운 과학공간 다락방에서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